안녕하세요. RMD의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물상론이 끝나고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십성에 대해서 각자 간단한 특징 요약 정리를 제가 저번에 십성별 영상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십성이 각자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 오늘은 식상이 다른 글자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식상을 위주로, 식상을 주인공으로 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십성론으로 우리가 사주를 통변할 때 대부분 통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자유자재로 잘 써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떠올리실 수 있으면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식상을 위주로, 다음 시간은 재성을, 그 다음 관성을, 인성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거예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도 있겠지요. 겹치는 부분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 새로운 내용 위주로 이렇게 새롭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행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행도 별거 없지요. 동그라미 5개 그려서 자, 비겁, 비견과 겁재를 비겁이라고 하고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정재, 변재를 재성이라고 하고 정관과 편관을 관성이라고 하고 정인, 편인을 인성이라고 이렇게 한데 묶어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식상을 위주로 해볼 텐데 여기서 생애관계는 비겁이 이렇게 식상을 생하게 되지요. 이것은 생애관계. 그러면 식상은 재성을 이렇게 생을 합니다. 이 파란 부분은 생으로 보고 자 이제 극애관계. 식상을 극하는 것은 인성이지요. 자 이것은 극애관계입니다. 그리고 식상이 극을 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식상이라는 십성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계를 하려면 먼저 각 십성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지요. 자, 식상이 주인이니까 먼저 식상부터 볼게요. 식상은 출력이라고 해서 아웃풋, 출력 에너지, 아웃풋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식상은 표현 능력이에요. 일간이 표현하는 것, 표현력. 표현력이다 보니 이것이 언어적인 것도 되고 글을 쓰는 것도 되고 또 감정계도 됩니다. 식상이 잘 돼 있으신 분은 감정적, 감정을 잘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또 식상은 일간이 자유롭게 내보내는 에너지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움도 되고 자유로움, 그리고 식상은 긍정성입니다. 긍정성, 또 명랑함, 이런 것도 되고, 또 육친적 해석으로는 식상이 여자에게는 뭐죠? 자녀에 해당이 되고, 자식. 또 남녀에게는 남녀 모두 아랫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칠판 글씨도 이 소리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그래서 남자 이렇게 육신적 해석으로는 여자에게는 자식, 남자에게는 아랫사람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상을 하면은 의식주 복이죠. 의식주 특히 먹을 식을 썼으니 먹을 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식상은 아랫사람 자식의 의미에서도 무언가 양육하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양육하는 에너지. 그래서 더 많으면 여러분들도 노트를 펴시고 이렇게 식상에 대한 키워드를 쭉 한번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가 식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비겁은 뭔가요? 육친적으로 형제, 자매, 또 동료, 지인 다 되죠. 그리고 또 에너지는 비겁은 어떤 에너지인가요? 비겁은 저는 자의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비겁은 주체적인, 주체성 있는 자의식, 주체성, 또 자아라고 또 할 수 있지요. 자아, 또 독립성, 독립성에 해당을 되지도 하죠. 일간과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런 일간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키워드들이 다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비견과 겁재를 크게 묶으면. 그래서 그러면 비생식에서 우리가 비겁이 식상을 생한다는 관계, 이 관계를 제가 아생식이라고도 하고 나자를 써서 우리는 쉽게 이제 비생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비생식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런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것이 비생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의식이나 주체의식이 강하게 이제 주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여명이라면, 비겁이 자식을 생한다는 것은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인자도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남명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을 이렇게 부려서 일을 시키는 그런 것도 되고, 또 그런 에너지 육친적으로 아니라도 스스로 자기에게 활동성도 되지. 이게 활동적으로 적지 않았네요. 자신이 활동하는 것, 비겁이 활동하는 것, 내 의지대로 내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런 식상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비생식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힘의 세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비겁은 약한데 식상이 강하다 하면, 자신은 약한데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놓게 된다면은 좀 해결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감당은 안 되고 일은 많이 벌려놓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겁이 약하고 식상이 강하다면 그렇고, 반대로 식상이 강하면, 비겁이 강하면 식상이 약하더라도 그 밀어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식상도 자동적으로 강해지겠지요. 식상이 딸랑 하나만 있다고 해도. 그럴 경우는 식상이 강하게 표현됩니다. 너무 강하게 표현된다면 우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죠. 너무 일만 많이 벌여놓고 식상이라는 것이 호기심 자꾸 나오네요. 호기심의 인자도 되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일만 많이 벌려놓고 감당은 안 되고 이 일 저 일 하고 유시무종이라고 하지요.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형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식상이 표현력이 좋다는 뜻에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많은 말은 구설수를 부를 수 있지요. 사람들 관계에서 아무래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면은 이런 구설 시비수에 따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일을 벌여놓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고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에너지도 될 수 있지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힘의 세계를 살펴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오행 십성론은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써놓고 각자 공리를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주는 것 말고도 스스로 한번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비생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끝내고, 그러면 식상생재에 대해서 알려면은 재성에 대해서 또 알아야겠지요. 재성은 저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결과물은 돈이 되고, 또 재성은 계획성도 됩니다. 일간이 관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획성,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리고 재성이 교류하는 것도 됩니다. 교류하는 것. 재성은 이렇게 돈이 주고 받고 오고 가고 이런 영역이지요. 그래서 교류하는 것도 되고, 무엇보다 재성은 또 유흥도 되고, 유흥, 아이고 옆으로 쓰려니, 유흥, 재미 이런 속성이 됩니다. 그리고 육친적으로 남명에게는 부인이지요. 부인이나 여자친구. 그리고 여명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고, 남녀 모두 아버지에 해당이 되지요. 아버지가 재성이 된다. 육친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성이 이게 다인가요? 더 많겠지요, 물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는 관계는 보세요. 일간의 의지대로 한 행동, 나의 활동한 것, 기술도 되죠, 이게. 기술, 능력, 내가 펼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간에서 나온 아웃풋, 출력한 에너지가 어떤 결과적인 것, 결과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식상이 재성이 받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은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것. 그래서 식상이 만약에 재성이 없다면 이 식상들은 목적 없이, 결과 없이 하는 행동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표 없이 그냥, 막무가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아무 목적 없는 말을 떠들어대고 아무 목표 없는 일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달리는 자동차 같은 모습이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는데, 식상이 재성을 보면은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상생재라고 하죠. 식상생재가 되신 분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나 계획적인 것, 이런 계획성이 좋고 이런 것들 잘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도 됩니다. 그리고 남명이 만약에 식상이 재성을 보고 있다면 이 남자분은 표현이 정말 다정하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이래서 남명에겐 부인이지요. 부인에게 엄청나게 다정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자도 자식이 이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지요. 우리는 육친적으로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시어머니를 생한다, 그런 의미도 되고, 아니고 또 여명도 식상이 있으면 표현력이 좋지요. 여우 같은 여우가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를 잘 생한다, 애교도 부리고 말도 한 번 더 붙이고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생재는 우리가 식상생재가 되면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단편으로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목적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식상생재도 정리가 되시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극의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 극이라고 하면은 극은 뭔가요? 저는 극을 조절한다 라고 표현하고, 또 극은 취한다, 내가 가진다는 뜻이죠.
취한다는 의미도 되고, 극은 말 그대로 좀 상하게 한다, 망가뜨린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상하게 한다. 저는 극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관계, 인성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인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보면, 인성은 육친적으로 남녀 모두 어머니에 해당이 되지요.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수용하는 능력,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수용하고 인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도덕성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도덕성이고 또 인격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서, 왜 문서이냐, 인정해주고 어떤 일에 인증해주는 그런 것이죠. 말 그대로 도장 인을 써서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 인증의 관점에서 보면 학위도 되고 자격증도 되지요. 어떤 기술에 인정을 해주는 것, 자격증, 또 저작권도 되지요. 우리가 어떤 책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저작권도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인성을 또 명품 마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명품 마크는 우리가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저 마크 하나 때문에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요. 명품, 보세와 명품의 차이는 이 마크 하나인데, 이 도장 찍어주는 그런 의미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훨씬 상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성이 식상을 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절의 관점에서 볼까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내가 표현하고 활동하고 나의 기술에 어떤 인성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면은 이것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언어적인 표현, 아웃풋, 출력하는 에너지다 보니 이 말하는 것에도 인성이 개입을 되면은 항상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식상이 강하시면은 인성이 있어야 그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개입돼야 이 말하는 것에도 어떤 생각적인 부분이 개입되는 것이고, 또 일반이 쓰는 기술이나 능력 이런 면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인증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격이 또 상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성 입장에서 식상은 자신이 극을 하는 관계가 되지요. 그렇다는 것은 자신이 내가 공부한 것을 표현해내는 도구가 바로 식상입니다. 그리고 이 극을 한다는 관계가 또 이것 없이 바로 이것을 한다. 우리가 극은 한 단계 뛰어넘고 바로 가는 것이 극이 되죠. 그래서 인비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겁이 없이 간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 비겁이 또 자의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의식이나 주체성 없이 자신의 주체의식이 약하게 식상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친적으로 이것이 어머니가 되죠. 나의 생각은 없이 약하게, 아무래도 주체성 없이 어머니 뜻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진로 적성을 정하고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극은 인비식이 아니라 비겁 없이 바로 식상을 쓰는 것, 그런 모습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개입되면은 이 식상의 퀄리티가 좀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했듯이 우리는 학위를 가지고 어떤 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가 서울대를 졸업한 누구예요. 뭐 박사학위가 있는 누구예요 하면은 식상을 쓰는데 자격 요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인자이기도 한데, 또 반면 그런 우리가 위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게 되죠. 식상은 아무래도 자유로움이라고 했는데 일간의 마음대로 아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극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함이나 명함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함부로 행동하기는 어렵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인성도 정편으로 나눌 수 있죠. 특히 편인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은 편인이 식상을 극한다는 뜻에서는 너무 많은 생각이나 이런 자의적 해석,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인성이 너무 강하고 식상이 좀 극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생각한 것만 많고 준비만 많이 하고 항상 인내하고 수용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둘 간에서도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그 통변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상황들이 있죠. 또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까 말한 그런 것이죠.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이 식상을 상하게 한 경우가 너무 생각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주 먹을복으로 본다면은 식상은 아무래도 본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계라면은 인성은 이성계, 이성 쪽 그런 인자지요. 그래서 너무 이성이 발달해서 이 본능적인 것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먹고 사는 그런 것들, 단순한 의식주,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활동, 그런 것들에 많이 극을 받는 모습. 그러면 예전에 우리 공부만 하고 돈은 벌지 않는 그런 선비들 생각하면은 딱 그 모습이 맞죠? 그래서 그 균형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될 때는 조절로 갈 수 있죠. 식상을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먹고 놀고 본능계로 갈 것을 어느 정도 인성으로 조절해 준다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극식,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임극식의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면 식상이 또 간성을 극하는 모습을 볼까요? 그러면 간성에 대해서 또 알아야겠죠. 간성은 질서, 법, 규칙,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국가, 또 직장도 되고 군대도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보니까 식상이 너무 강하신 분이 간성이 약하면은 보통은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하면은 뭐 병력 특례를 하고 마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군대에 잘 안 가신 분도 많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군대,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교가 관이지요. 일간을 극한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간을 극하는 모든 틀, 저는 틀이라고 이렇게 가두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 간성입니다. 그리고 여명에게는 남편이고 남명에게는 자식이 관성이 되지요. 남자는 자식을 놓으면 아무래도 자신을 극하고 컨트롤하는 책임감, 무엇보다 이 관성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일간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책임, 의무가 바로 관성이다. 자, 이런 것들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 내려보세요. 자, 식상이 관성을 극을 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자유로운 나의 의지 표현대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나 법 체계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식상이 강하고 관성의 극을 많이 받으신 분은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영역이 확실한 곳, 전문 분야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일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주 답답해 하십니다. 관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경우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답답한 규칙 체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요즘 공무원 되고도 많이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도 식상이 강하면 이런 학교도 너무 규칙이 막 잘 짜여 있는 그런 곳은 싫어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러면 자영업적으로 많이 일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보면 식상생재와 우리가 관인상생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그 중간 연결 단계가 재생관이라는 연결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1시간 1시간 차근차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식상이 강하고 관성을 극을 한다는 것은 조절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 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관성은 너무나 지나친 틀로 일관을 가두는 극을 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식상이 좀 있으면 이 틀 밖에서 이렇게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 식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너무 강하신 분은 식상이 또 있어줘야지 어느 정도 나의 자유로운 표현을 좀 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지, 아니고 식상이 너무 없고 관성만 강하면 책임과 의무는 다하니 주변은 편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아주 숨막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관성이 강해서 숨이 막힌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 오히려 이런 틀에 맞추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영혼이니 나는 이런 틀에 갇히기가 싫다. 그러면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과 극의 관계를 보니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으시겠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비겁이 비생식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 것, 자유롭게, 긍정적으로, 명랑하게, 내가 본능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비생식의 관계. 식상생재는 내가 하는 모든 활동력이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잘 이루어낸다. 이렇게 쉽게 정리됩니다. 그러면은 인성이 식상을 극을 한다는 관계는 나의 자유의지, 내가 활동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내가 활동하는 것에 항상 인정이 된다. 인증받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식상이 관성을 극을 하는 것은 지나친 틀, 이런 것들, 법, 체계, 규칙, 이런 의무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생극이 그 힘의 균형이 저울에 이렇게 재듯이 적절하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주를 보면은 대부분 오행에서 한두 개 빠진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오행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되게 의외죠.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 하나가 빠졌다는, 한두 개가 빠졌다는 것만 해도 벌써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인간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그 성격적인 부분이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모가 났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 자체가 벌써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모든 사람이 잘 이렇게 온화한 성격으로 맞춰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본 전제를 항상 갖고 사람을 대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도 쉽게 된답니다.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식상에 포인트를 두고 제가 이 오행도로 이런 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재성에 대해서 해보고 육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육친은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을 잘 놓게 되지요. 비겁도 강하고 식상도 강하면 자식 놓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잘 안 생겨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식상이 있는데 인성이 많이 극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자식을 잘 갖기가 어렵게 되는 형태가 되지요. 그리고 저 남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잘 되어 있으면 아랫사람을 두고 어떤 개인사업체 일을 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또 식상생재의 모습에서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이기보다 자신이 이렇게 표현력이 아주 감정적이고 감성기가 발달하여 아주 말로도 행동으로도 부인에게 다정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성은 어머니라는 생각에 어머니는 무엇을 극을 하나요? 이것이 어머니가 내 자식을 극한다기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머니는 어떤 이게 과하게 발동되면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비겁이 빠진 식상이 극을 하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나의 주체의식이 약한 상태에서 어머니 의지대로 내 진로 적성을 활동성, 내 진로 적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어머니가 적정하다면은 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 주는 것도 있지요. 너무 자유롭고 본능적인 계통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진로 지도를 잘해서 좀 수용하고 인내하고 이 도덕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식상을 또 자식으로 치면은 여자는 자식을 놓으면 아무래도 남편이 좀 말을 잘 듣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 자식을 놓으면 남편이 책임감이 생겨서 가정에 조금 충실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여자는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말하고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 표현으로 남편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나쁜 점을 좀 고치고 잘 다듬어서 바본달과 평강공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좋은 경우이고 이 힘의 균형도 또 식상이 과다하다면은 너무 남편을 이렇게 남편의 명예, 남편의 자존심을 과하게 상하게 해서 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생과 극에는 항상 그 힘의 크기, 그것을 중요하게 보면은 어떤 통변이 나올지도 달라지게 된답니다. 자, 오늘 식상과 다른 십성과의 관계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앞으로 이런 수업을 좀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식상생재, 이 부분은 간인상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식상생재의 삶과 간인상생의 삶
그 사이인 제 생관의 삶은 또 어떠한지 우리가 거기에서도 들여다볼 거고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강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